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랑 없인 하루도 못 사는 사람처럼 대학 들어갈 때부터 줄기차게 연애를 했어요. 저 좋다고 쫓아다닌 남자들 중에 고르고 골라 연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금방 헤어지곤 했습니다. 개 중엔 진짜 쓰레기인 남자도 있었고 저만 바라보는 순정파도 있었는데 이별하고 나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도 안 날 만큼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연애를 하고 다니니 어느 순간 지치더군요.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데 나의 기력과 돈을 쓰나 싶어서 연애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학업에 열중했죠. 그렇게 대학 4학년을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한 결과 저는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디자인학과였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취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만 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결국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답니다. 그게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회사를 다닌 지 1년 즈음 됐을 때 선배가 저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 없어요. 어머, 그래? 그럼 잘 됐다. 나 아는 사람 중에 진짜 괜찮은 남자 있는데 소개 한번 받아볼래요? 아, 그래요? 저는 당분간은 남자친구를 만들 생각은 없어서요.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진짜 괜찮다니까? 내가 남친 없었으면 사귀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남자라서 그래요. 어때요? 선배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쇳불도 단김에 빼자고 바로 약속을 잡는 게 어떠냐며 제게 연락처를 건네줬습니다. 연락처에 추가하고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인상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키도 큰 것 같고 선한 눈매인 게 보였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금세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소개팅인데 신경을 쓰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직장에 반차를 쓰고 머리랑 메이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퇴근 시간을 맞춰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그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선배의 말대로 호감 가는 인물이었죠. 그도 제가 마음에 드는지 저의 환심을 사려 여러 가지 유머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하하호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곧바로 식당까지 갔습니다. 오랜만에 연애라 그런지 마음이 더 들뜨더라고요. 헤어지기 전 그는 제게 마음에 드니 앞으로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수줍게 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는 달콤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랑 다르게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연애는 꼭 어른 연애 같더라고요. 퇴근 후에 소소한 저녁과 함께하고 주말이면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서로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친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터라 저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더 있었습니다. 사귄 지 1년이 넘어가자 남친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서 빨리 가정을 이뤄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남친이 좋긴 하지만 결혼은 제 인생이 가장 큰 이벤트라 생각했기 때문인지 좀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남친은 굴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싫어? 아니, 좋아. 좋으니까 만나지. 근데 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결혼하기 좀 이른 것 같다는 거야. 시기 문제지. 자기가 싫다는 게 아니야. 난 좀 서운해.
서운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 직장 취직한 지 이제 3년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계획에 없던 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 그땐 일도 그만둬야 할 텐데. 일을 왜 그만둬? 육아휴직 내면 되잖아. 자기는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내고 돌아오면 내 자리 사라져 있을 수도 있는데? 설마. 얼마 전에 육아휴직 다녀오신 분 지방으로 발령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결국 그만두셨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 그렇게 걱정되면 아이는 좀 이따가 가지면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그러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에이, 조심하면 되지. 나 못 믿어? 대화의 패턴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론은 늘 남친은 결혼하자였고 저는 조금 시간을 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게 그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어느 날 밤 그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퇴근 후에 씻고 막 침대에 누우려던 참이라 화장도 하지 못한 채로 밖에 나갔더니 남친이 못 보던 차를 끌고 왔더군요. 이게 무슨 차냐고 물어보니 빌린 차라고 하며 저를 태웠습니다. 그렇게 남친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카페 같아 보이는 곳은 불이 꺼진 상태였어요. 제가 영문도 모르고 발을 디디자 어느 순간 불이 들어오더니 초가 놓여진 길이 보였고 그 길의 끝에 피아노와 함께 남친이 자리에 있었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프로포즈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벌인 신의 한 수가 제게 통한 거죠. 저는 무릎 꿇고 반지를 내미는 그의 손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받지 않는다면 그와의 인연도 거기서 끝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은 절대 싫었거든요. 그렇게 남친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친은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꺼려졌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면 머지않아 결혼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시간을 좀 벌어볼까 해서 부모님이 한동안은 바쁘실 것 같다고 둘러댄 후였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간 저는 어물쩍 남친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눈치채고 있었어. 너 주말마다 집에 있더니 요즘에는 맨날 나갔잖아. 그래. 어떤 사람이야? 좋은 남자야. 안 그래도 조만간 인사시키려고. 엄마 얘 좀 봐. 인사시킨대. 결혼할 건가 봐. 나보다 먼저 결혼할 셈이야? 뭐 어쩔 수 없지. 언니는 아직 결혼 생각 없다며. 네 나이 겨우 26이다. 잘 생각해라. 진짜 괜찮은 놈 맞아? 우리 재린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겠지. 얘가 어딘 물렁한 애야? 일단 와서 인사시킨다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 가족들은 놀라긴 했어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나이도 어린 제가 대뜸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엄청 놀라실 게 뻔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얘기를 끝내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엄마,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말도 마. 우리 엄마 아빠 이제야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는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서울에 갖고 있는 건물 있잖아. 거기 건물 1층에 장사하는 세입자가 고집불통인가 봐. 2년 계약을 하고서 작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공사를 안 한 건지 연기랑 그을음이 위층으로 막 올라타고 다른 세입자들이 너무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좋게 좋게 얘기를 했더니 어차피 2년 동안 우리가 빌린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잖아. 엄마는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답답한 거지.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내쫓을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
그러면 환기시설 같은 걸 차라리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어때? 그런 말을 안 했겠니?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준다고 해도 싫대. 왜? 고기 냄새가 식당 안에 번져야 사람들이 입맛 떨어서 고기를 막 시키지 않겠냐는 개소리를 시전하더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 엄마, 어떡해. 속상하겠다. 됐어.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법이지. 근데 이래저래 올해는 속상한 일이 많네. 차라리 내가 손해를 입으면 참겠는데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내가 가서 말해볼까? 아서라,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하면 이 아빠도 눈 돌아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그 정도로 꽉 막힌 분들이셔?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로 이리저리 힘든 부모님한테 괜히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서 더 심란하게 만들었나 싶어 좀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부모님께 얘기를 드리고는 다음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와 회사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회의 중이라 받지 못했더니 1시간 뒤에 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회의를 끝내고 바로 연락을 했더니 남친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의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 자기 혹시 주위에 법적으로 아는 사람 있어? 법? 갑자기 그건 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급한 일이야? 나도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혹시 급한 일 아니면 이따 저녁에 얘기할까? 집안일인데 당연히 급하지. 아무리 회사 일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돼? 너희 집 일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갑자기 왜 화를 내? 나는 그냥 물어본 건데. 그럼 반찬 쓰고 갈 테니까 앞에서 만나. 저도 회사 일이 잔뜩 밀려 있는데 남친이 워낙 급해 보이니까 일단 허가를 구하고 반차를 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남친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원래도 가족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성격인 걸 저도 알고 있어서 무슨 큰일이 났겠구나 싶었습니다. 남친은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다가와서 다시 되묻더라고요. 진짜 주위에 아는 사람 없어? 아까 통화할 때도 없다고 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장사하시는 식당 있잖아. 거기 주인이 너무 까탈스러워.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쫓으려고 하잖아. 왜 퇴고시키려고 하시는 거래? 그쪽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없어. 그냥 영업하면서 기본적으로 안 하는 소음이랑 그 벽 같은 거 좀 망가진 것 뿐인데 난리잖아. 벽이 부서졌다는 거야? 그건 오버지. 그냥 좀 파손된 거지. 근데 그런 걸로 내쫓는 게 말이나 돼? 이건 이때다 싶은 거지. 그냥 우리 식당이 꼴 보기 싫었던 것 뿐이니까.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근데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야, 가족이란 게 뭐야?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모아서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말이 돼? 이러다 갑자기 쫓겨나면 어떡할 건데? 바로 쫓겨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방법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잘 해결되겠지. 근데 내가 일찍 나와서 자기랑 얘기를 나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날 불러야 했어? 너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 결혼할 사이야. 곧 부부가 될 거라고. 당연히 우리 집 일이면 너도 같이 화내고 열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남친의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상황이 답답하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란 건 저도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차를 쓰고 나오면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굳이 감정적으로 동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저는 회사에서 잔뜩 맡아놓은 일거리까지 전부 물러놓고 나왔는데 말이죠. 이 상황이 답답하고 화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남친은 그렇게 말하는 제게 또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남친은 제게 심란함만 안겨주고 가버렸고
홀로 남은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도 뭐하고 해서 집으로 일거리를 싸들고 가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가족이 엮이면서 다투게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가족 얘기로 다투게 되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혹은 결혼 후에는 또 얼마나 많이 다투게 될지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친은 다른 데에서는 매우 냉정한 편인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갑자기 눈빛부터 바뀌는 게 달랐거든요. 마치 엄마 일이라면 저한테도 물불 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마저 들었죠. 남친과 첫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저희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겨우 일주일 정도이긴 한데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을 이대로 해도 될련지에 대한 고민들이었죠. 그 말에 쌓였던 찝찝함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의 관계는 다시 처음처럼 끈끈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친이 저희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미리 가족들에게 말해놓은 뒤라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긴장은 됐습니다. 남친의 차에 타서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 남친이 묻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모님은 언제부터 시골에 사셨던 거야? 예전부터 우리 다 크면 시골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사시고 싶으셨대. 내려가신 지 이제 한 5년 되셨으려나? 그래도 나이 드실수록 도시 사셔야 하는 건데 병원도 가까이 있고 말이야. 나도 그래서 반대했었는데 엄마 아빠는 시골이 좋으신가 봐. 운동을 찾아 하지 않아도 절로 운동이 되신다고 하시고. 혹시 하시던 사업이 실패하시거나 그래서 내려가신 건 아니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농담이야, 농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저는 남친의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골집 앞마당에 차를 주차한 남친이 내려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더군요. 저도 같이 따라 내렸습니다. 그러자 자동차 소리와 기척에 아셨는지 엄마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얼른 들어와요. 안 그래도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친은 마당과 엄마의 옷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언니와 아빠가 있었고 남친은 가족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는 예비사위가 온다고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신 건지 식탁 위는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맛있게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취직하기도 어렵다고 하던데 대기업에 바로 취직하는 거 힘들었을 텐데 대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생각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스펙 쌓아 바로 대기업 공채로 붙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셔서 하는 말 같아요. 뭐 어차피 전 상관없지만요. 그렇죠? 그나저나 우리 채린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성격도 싹싹하고 모난 데도 없는 것도 좋은데 회사도 꽤 탄탄해서 마음에 듭니다. 저처럼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회사라서요.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듣기가 좀 그렇네. 제 말이 나빴나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언니 왜 그래? 그래, 손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예의 갖춰. 에이, 장모님, 손님은 아니죠. 곧 사위 될 건데요. 아, 참 그렇지. 근데 아직은 좀 어색해서. 부모님과 남친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말이 맞지 않고 맥락이 뚝뚝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기대했던 저는 그 자리가 불편했지만 남친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남친은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대기업 다니고 잘난 남자인 건 확실했지만 그걸 본인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 잘난 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얘기를 마치고 집을 나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저는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어땠어? 좋으신 분들 같던데 말도 잘 통하고. 그래? 그런데 소일거리로 농사 지으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보니까 논이랑 밭도 크지 않는 것 같던데. 노후를 생각하셔서라도 서울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나이도 아직 젊으시잖아. 우리 부모님 노후 다 생각하시고 내려오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진 않았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난 이해 안 가. 보통은 아직 자식들 생각에 일 열심히 해야 하는 세대 아니셔? 너랑 나랑 결혼할 때 보태주시기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난 부모님께 지원받을 생각 없어. 뭐? 자기 설마 집을 내가 혼자 장만해야 한다거나 하는 구시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오늘 정말 왜 이래? 오빠답지 않고 이상해. 아까 부모님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뭐가 이상해? 난 그냥 현실적인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 둘만 보고 사랑을 했다면 이제는 주위를 봐야지. 언제까지 환상만 쫓을 순 없잖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건데? 이렇게까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결혼 앞두고 나면 많이들 싸운다고 하던데 그래서일까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요즘의 남자친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실리를 따지고 돈을 생각하며 따져대는 모습은 원래 없었던 거였거든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아님 결혼을 앞두고 조금 예민해져 있는 걸까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여지없이 남친은 혹시 그날 화났냐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풀어지진 않더군요. 그렇다고 남친과 헤어진다는 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어요. 여전히 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 때문에 바빠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남친과 오랜만에 만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한강이 보이는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친이 분위기를 살피며 이번 주에 자신의 집에 오는 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순서상 그게 맞긴 했어서 저도 달리 변명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남친과 제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이미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일단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찾아왔어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남친과 만나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시댁은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남친이 도어락을 풀고 문을 열자 어머님이 거실에 앉아 계시다 나오시더군요. 몇 시에 온다고 말도 없더니 갑자기 왔네? 안녕하세요. 어머, 아가씨가 체리니? 네, 제가 성혁 씨랑 만나는 사이예요.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 양반이 성질이 급해서 성혁이가 얘기를 하자마자 집에 왜 안 데려오냐고 난리 쳤는데 이제서 얼굴을 보네. 얼른 들어와. 내가 무슨 난리를 쳤다고 해? 난리는 당신이 다 쳤지. 아들놈이 둘이나 있는데도 큰아들이라고 어찌나 끔찍이 여기는지 내가 다 질투날 정도라니까. 죄송해요. 진작 와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왔으면 됐지. 여기 앉아. 뭐 줄까? 커피? 네, 저 커피 좋아해요. 어른들을 대할 일이 별로 없는 저는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님이 내주신 커피를 홀짝 마셨습니다. 쑥 둘러보니 오래되어 보이는 집안은 옛날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집을 연상시키게 했습니다. 정겹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서울 부르짖던 남친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을 거라 생각하니 좀 의외긴 했지만요. 그래, 하는 일은 뭐고? 아, 디자인 회사 다닌다고 했나? 네, 맞아요. 광고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만. 그것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던데. 워낙 일이 젊은 감각을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 오래 버티기 힘들다 하더라고. 아, 그렇긴 한데 저는 괜찮아요. 잘 맞기도 하고요. 그럼 다행이지만 뭐 어차피 우리 상혁이가 대기업 다니는데 여차하면 집에서 육아하면 될 일이고. 저는 지금 회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래 다니고 싶어요. 그럼 그래야지. 요즘은 남자 혼자 돈 벌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잖아. 맞아. 상혁이 혼자 등골 빠져라 일하면 안 되지. 대기업 다닌다고 너무 믿지 말고. 네, 안 그래요. 상혁 씨도 다른 꿈이 생기면 이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직을 한다니.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무슨.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지난번에 상혁 씨가 비슷한 얘기를 해서요. 너 그랬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 내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힘을 썼는데. 알지, 알다마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도 돼. 나 대기업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엄마가 워낙 자랑해서 아주 먼 친척까지도 다 알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 받느라 얼마나 골치 아팠다고. 그럼 아들이 대기업 들어갔는데 자랑을 안 해? 당연히 자랑해야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자중하라 이거지. 사람들 욕하겠어. 으이그, 넌 몰라서 하는 말이다. 그치, 제리나? 아들이 대기업에 떡하니 붙었는데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자랑해야 하지 않겠어? 아, 네, 그렇죠. 거 봐라. 너도 진짜 남자 잘 만난 거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성혁이 어디 내놔도 꿀릴 데가 하나 없어. 인물 괜찮지, 직업 괜찮지. 너 만나기 전에 진짜 소개시켜달라고 줄을 선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 어허이, 거참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네.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이고, 내 입 좀 봐. 그래, 커피는 맛있고? 네, 맛있어요. 잠깐만 앉아 있어 봐도 집안 분위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남친의 직업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친도 그걸 즐기고 있고요. 그러니 남친의 생각이 대기업과 돈에 꽂혀 있는 건 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한 거였죠. 전 이 집안 분위기가 저하고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일어설 순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님의 질문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 결혼식은 언제가 좋으려나? 봄이 낫겠지? 어, 그건 저희 부모님하고도 상의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건 시댁 쪽에서 먼저 말 꺼내고 너희 집에선 동의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너희 집에 먼저 물어? 그런 게 아니라, 아참, 집에 부모님들은 뭐 하신다고 했지? 지금은 시골 내려가셔서 농사 지으시고 계세요. 너 농사?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놀랐지. 소일거리로 하시는 거래. 조금 당황스럽네. 그래, 무슨 농사 지으시는데? 밭에 감자랑 고구마, 옥수수 같은 거 키우시고요.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도 심으셨고요. 그,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자기네 먹을 거 키우는 거 아니야? 네, 그러신 셈이죠. 아니, 너희 부모님이면 아직 나이도 젊으실 텐데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한창 돈 버실 때 아니냐 소리지. 너희 결혼도 하려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지원해 주실 능력은 되신다니? 설마 아니야 아직도 남자가 집을 해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도 넉넉지 못해서 그건 안 될 말이다. 아, 요즘에 그런 집이 어디 있다니. 남자 여자 반반씩 해서 살림 채우는 거지.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노후 준비 해 놓으시고 내려가신 거거든요. 생각은 무슨 생각? 노후 준비가 한두 푼으로 되는 거냐는 말이야.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신다니? 난 좀 당황스럽구나. 솔직히 네가 대기업은 아니래도 괜찮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내가 눈 딱 감고 우리 아들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지금 7, 80 먹은 노인네들도 아니고 말이야.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칠 게 뭐가 있어? 엄마, 흥분하지 마. 재린이 너도 어른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이래서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내려가서 보니까 농사 짓고 사시는 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 어쩔 수 없잖아. 물론 서울에서 일하신 게 나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려가서 그렇게 사신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오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못할 말도 없다. 얘가 한 말 다 바른 말이지 뭐. 진짜 그렇게 사시면 큰 코 다친다? 아니 설마 우리 성혁이 믿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네? 성혁 씨를 믿다니요? 그렇잖아. 성혁이가 대기업 다니니까 그거 믿고 내려가신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요. 저희 부모님 내려가신 지 3년 넘으셨는데요. 여보, 우리 애들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 지금 좀 충격이라 머리가 지근거려.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들어봐. 더 들어볼 것도 없다니까요. 성혁이가 가서 확인했다잖아, 농사 짓는 거.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봐. 그래도 채린이가 모아둔 돈이 좀 있다니까? 모아둔 돈이 있으면 뭐라니. 부모가 능력이었으면 그 돈으로 말짱 도루묵이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야. 저희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기 싫어졌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흐려질 정도였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남친도 비슷했던 거죠. 그동안은 제게 감추고 살았던 거고요.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얘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꾹 참고 말했어요. 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폄하하세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그리고 상혁이랑 결혼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낫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너 부모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려.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 뭐? 틀린 말 한 게 없다고? 우리가 무슨 버러지야? 오빠 돈 빼먹으려고 들러붙은 기생충이냐고.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럼 내 말이 틀렸니?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기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폭언을 듣고 있는데도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입만 다물고 있는 남친에게도 실망감이 컸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방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여는데 마침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형 여자친구 온다고 했어?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낯이 익을 수밖에 없었죠. 자주 본 사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설마 형 여자친구가 고객님? 고객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자산 관리하는 VVIP 고객님이신데 진짜야? 진짜 저 형이랑 사귀시는 분이세요? 아, 이렇게 만나뵐 줄은 몰랐네요. 와, 이것도 인연인데 왜 벌써 가세요? 얘기 다 나누신 거예요? 저랑 들어가서 더 얘기해요. 아니요, 얘기 다 끝나서 가려던 참이었어요. 잠깐, VVIP 고객이라고? 채린이가? 너 자산 관리하는 분들 다 고액 맡기시는 분이 아니야?
당연하지. 우체린 고객님 갖고 계신 자산이 얼마신데. 형 진짜 땡 잡았다.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남친이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뒤따라 오신 그의 부모님도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였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뵐게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짜 저희 가족 되시는 거예요? 대박.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그래도 방금 시골 가서 부모님들 만나 뵙고 오는 길인데 이번에 건물 매도하신다고 한 것 때문에 찾아뵀었거든요. 그럼 얘가 수십억대 자산가라는 소리니? 오, 수십억대가 뭐야? 채린 고객님 부모님은 더 많이 갖고 계시는걸. 그래도 두 분이 워낙 소박하셔서 돈에 큰 욕심 없다고 시골 내려가 사서 농사 짓고 사시는 거 보면 내가 다 마음이 이상해지더라. 나도 늙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람? 엄마 설마 예의 없게 행동했어? 그런 거야? 여기 제가 더 있는 게 민폐 같아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혼하는 걸로 저희 집 쪽에도 말씀드릴게요. 어, 아니 잠깐만. 남친이 허겁지겁 저를 붙들었습니다. 이제야 아차 싶었던 걸까요? 전 애초에 누구에게도 제 재산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제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재산 때문에 저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 밝히지 않은 까닭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동생이 하필이면 제 자산관리사였고 이 순간에 맞닥뜨리고 만 거죠. 남친의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남친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요. 엄마 뭐해? 빨리 채린이한테 사과해. 엄마 무슨 실수했구나. 그렇지? 아유 내가 미안해. 내 마음하고 다르게 자꾸 말이 헛나온다니까. 진심은 아니었으니까 이해해. 뭘 이해하라는 거죠?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니 아들 돈 뺏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요? 진심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했는데. 엄마 미쳤어? 넌 좀 조용히 해봐.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지. 진짜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랬겠어? 아이고 입이 문제지 문제야. 사과할 일 아니세요. 어차피 진심을 다 알았으니까요. 진심은 무슨 진심이 아니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말이었다고. 아무리 이러셔도 저희 파혼 사실 변함없어요. 누가 그래? 우리가 파혼한다고. 그거 네 멋대로 생각이잖아. 난 전혀 그럴 생각 없어. 난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 한마디도 안 했지. 내가 당신 어머님한테 시달릴 때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만 있었으니까. 체리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인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재산 얘기 안 한 거고. 돈엔 욕심 없는 사람인 걸로 보였거든. 근데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척 한 거였네. 내가 철저히 속았던 거고.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 진짜 그런 놈 아니야. 돈 때문에 이런다고? 그럴 리가 있겠어? 뻔히 보이는 거짓말 좀 하지 마. 난 이만 갈게. 안 된다. 이러고 가면 진짜 파혼할 거 아니니? 절대 안 된다. 엄마, 이분 꼭 붙잡아야 해. 아니면 엄마 식당도 내쫓기게 생겼으니까. 식당이라니. 설마 채린이가 우리 식당 건물주라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부모님께서 건물주셔. 나도 오늘 내려가서 얘기를 들었지 뭐야. 진짜 얼마나 쪽팔리던지. 그쪽에서는 당장 우리 식당 내쫓고 싶은 모양이던데 곧 내용 증명 보내실 것 같더라고. 아니 엄마는 얼마나 깽판을 쳐놨길래 이 난리를 만들어? 잠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자면 남친이 자기 가족 일에 신경을 안 쓴다며 노발대발 화낸 그 식당 사건과 저희 엄마가 세입자가 제 맘대로 가게를 써서 매우 골치 아프다던 건물의 식당이
같은 건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좁다 한들 이럴 수 있을까요? 진짜 놀랄 노자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죠. 그렇게 자기 가족만 감싸고 돌더니 이제야 잘못을 좀 뉘우치기는 할 테니까요. 아하, 그럼 그 골치 아픈 세입자가 바로 성혁 씨 어머님이셨어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세, 세상에나 이런 일이. 저희 부모님 그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프셨어요. 마음이 착하셔서 재물 파손을 해도 쫓아내질 못하고 전전긍긍 하시길래 제가 내용 증명 보내고 퇴거 명령 내릴 거라고 했었죠. 잘 됐네요. 이렇게 눈앞에서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아이고, 이를 어쩌냐. 아가,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마세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니까. 그럴 리가 있니? 우리 성혁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착각하시나 본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할게요. 성혁 씨랑 저 이제부터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에서 하루빨리 나가주세요. 제가 할 말은 이게 답니다. 어, 엄마, 어떡할 거야? 엄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내가 무릎 꿇고 피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말 함부로 한 죄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다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다르게 마음이 약하질 못해서요. 아주 모질고 독하거든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 그리고 성찬 씨, 그동안 저희 부모님하고 제 자산 관리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같이 일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껄끄러운 사이가 될 것 같아서요. 감정을 배제하고 일을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 같은 분이 갑자기 담당자를 바꾸면 제가 큰 손해를 보는데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절대 티 안 나게 잘하겠습니다. 네? 그 얘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어머님이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으셨기 때문에 문 앞이 딱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친까지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켜주세요. 경찰이란 소리에 그제야 일어나 옆으로 비키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친의 끈질긴 전화는 계속되었죠. 차단을 하니 회사까지 찾아와 기다리더군요. 대기업이 그렇게 자리를 자주 비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주 찾아오는 것 같더니 어느새 발길은 뚝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징계를 먹은 것 같더라고요. 하긴 일도 안 하고 자리도 자주 비우는 사원을 누가 예뻐라 하겠어요? 아무튼 전 부모님께 이 얘기를 모두 말씀드렸고 깔끔하게 파혼을 완료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도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요. 내용 증명이 한몫했죠. 자신의 건물 아니라고 함부로 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매우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썸을 타는 회사 사람이 생겼답니다. 아직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회사 가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으시고 반려자를 만날 때는 신중 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진짜 별의별 인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 긴 사연 마치겠습니다.